이정의 넥스트마켓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 시장은 관세 리스크가 여실히 드러난 시장이었습니다. 시장 방향성 잡기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금융시장에서는 각기 다른 양극화 현상까지도 일어났는데요. 그래도 우리는 또 이번 주에 있을 우리 시장의 다양한 이벤트들 챙겨보면서 그 대응점들 잡아봐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 저희가 또 다양한 소식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선은 당장 다가오고 있는 내일 일정들 체크를 해보면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 어떤 대응점 가져가야 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 동향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 수출 데이터에 관한 시장 영향력들은 미비했습니다. 아무래도 큰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관세 리스크들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수출 동향에 관해서도 시장의 영향력들은 작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또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이 부분 역시도 지금 인플레이션에 관한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매크로 변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밤에 뉴욕 증시 보시는 분들께서는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났는데요. 대다수의 기업들이 좋은 실적을 내진 않았기 때문에요. 시장에 관한 영향력들은 좋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일도 중요한 일정들이 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관세에 관한 트럼프의 추가 발언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졸트 보고서, 그러니까 고용에 관한 보고서도 나올 예정입니다. 이 졸트 보고서가요, 결과적으로 연준의 스탠스와 연결이 되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기 때문에 조금 중요한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페이팔의 실적 발표 기다리고 있고 또 한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여러분들이 챙겨보셔야 할 일정들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우리 금융자산에 어떤 영향력들을 미쳤는지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요. 일단 트럼프는 멕시코와 캐나다뿐만 아니라 EU에 관한 추가 관세에 관해서도 예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연합 측에 관한 관세 여부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각국 나라들의 대응점에 관해서도 금융시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요. 캐나다 달러의 차트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캐나다 달러가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시점이죠. 이처럼 멕시코 달러 그리고 캐나다 달러 모두 다 금융시장에서 안 좋은 영향력을 미쳤고요. 골드와 달러는 상승했습니다. 각각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따라서 그 모습들이 달랐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캐나다는 방금 들려온 속보에 따르면요. 관세 타격을 위한 구제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기업들이 만약에 이러한 타격을 받게 될 경우에 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겠다라고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이 와중에 40억 달러의 금 인도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선물을 통해서 금을 매집하겠다라는 건데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 자체가 지금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크게 하락을 맞이했던 건 단연 비트코인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급락세가 보이실 겁니다. 92,000달러 선까지 내려앉은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크립토 시장이 전반적으로 흔들렸는데요. 이때다 싶어서 크립토 시장에 관한 비관론과 낙관론들이 함께 나왔는데요. 일단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관론 같은 경우에는 오늘 헤드라인으로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노벨 경제학 박사가 섬뜩한 경고를 했죠. 비트코인이 결과적으로 영원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요. 빌 게이츠 역시도 자신의 자서전을 내는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은 쓸모없는 자산이다라고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 노벨 경제학 박사를 하고 있는 이 대학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블록체인을 대놓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또 시장에 영향력들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불안감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낙관론도 있었기 때문에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 대통령이죠.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의 낙폭에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하는 전략을 내세우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비트와이즈다라고 하는 한 전략 책임가, 그러니까 ETF를 출시했던 자산 운용사의 전략 책임가는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관세 부과가 달러 약세를 위한 전략적인 조치다라고 봤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좀 풀어드릴까 합니다. 결과적으로 다른 나라의 물품에 관세를 무기게
하겠다라는 거는 미국산 물품을 미국 국민들이 살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렇게 되면은 달러가 약세가 되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촉발되면 달러는 또 한 번 약세가 됩니다. 그래서 미국 제품들을 수출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트럼프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달러 약세는 비트코인을 사게 하는 금융 환경을 만들 것이다라고 내다보는 시선이었는데요. 일시적인 충격은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에 관한 수요를 더욱더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크립토 업계들의 의견들도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지금 현재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배합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시세를 한번 살펴보면서요.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은 어떤 흐름 나타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 93,000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2,000달러 선에서 아시아 증시, 그러니까 국내 증시 개장하면서 소폭의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비트코인은요. 그래도 이런 리스크 속에서 가격 방어를 잘 하고 있다라는 게 크립토 시장에서의 분석이기도 했고요. 거기에다가 낙폭이 컸던 건 사실상 알트코인이었는데요. 이더리움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마이너스 13%를 나타내면서요. 3,000달러 선이 붕괴됐습니다. 사실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 소폭 반등을 했던 거고요. 24시간 기준으로는 20% 넘는 낙폭세를 시현하기도 했습니다. XRP, 리플도 한때는 2달러 선이 깨졌는데요. 지금 현재는 2.2달러 선을 나타내면서 마이너스 13%를 나타내고 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른 알트코인들도 일제히 하락합니다. 솔라나 그간은 200달러 선을 지켜줬었는데 그 200달러 선을 내어주면서 현재는 마이너스 4.73%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밈코인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많이들 알고 있는 도지코인도 현재 구간에서는 마이너스 13%를 나타내고 있는 시점이고요. 현재 시바이누 코인 그리고 또 스텔라 코인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는 모습까지도 확인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트럼프 관세 정책 이후에 크립토 시장의 시가총액, 전체 시가총액은 마이너스 8%나 하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을 우리가 매수의 기회로 볼 수 있을까에 관해서는 여전히 다양한 의문점들이 남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계속되는 크립토 시장 그리고 나아가서는 또 금융자산에 관한 흐름들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의 폭락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까지도 여러분들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